오늘 4월 14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는 베트남 인간 건조기 이야기입니다. 저 공장은 하이지엉에서 박장 쪽으로 가는 지역에 있던 공장인데 인조 목재 판넬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. 인조 목재라는 것은 합성목, 즉 자연목이 아닌 합성목, 즉 나무를 으깨 가지고 칩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걸 압력으로 접착제를 넣고 압력으로 눌러서 이제 나무를 판넬을 만드는 것인데,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못 쓰는 나무를 다 저렇게 칩을 만듭니다. 잘게 잘라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걸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, 베트남이 굉장히 덥습니다. 40도가 넘는 저런 땡볕에 저를 널어놓는데, 이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겉에는 마르고 속에는 안 마르고, 워낙 뜨거우니까 겉에가 금방 마릅니다. 그렇지만 밑에는 안 마르기 때문에 뒤집어 줘야 되는데, 저거를 뒤집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이제 맨발로 톱밥을 깔아 놓고 그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뒤집는 거죠. 계속. 그러면 이제 또 뒤집어진데 마르고, 또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뒤집으면 또 마르고, 이런 식으로 마르는 건데, 저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. 한 42도 정도 되려나? 저렇게 더운데, 저 일도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. 그 사각 같은 걸 쓰고서. 근데 전날은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남자들이 하고, 그 옷을 다 입혀가지고, 모자를 씌우고, 이제 저런 일을 하는데, 저기서 나오는 목재가 이제 파티클 보드라는 그런 인조목이죠. 근데 품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. 그 품질을 고급으로 만들려면은 그 프레스의 그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을 반듯하게 치기 위해서는 아주 고성능의 그 샌다기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이 다 중국제입니다. 중국제. 근데 저 규모는 이제 상당히 크죠. 땅이 넓은 나라니까. 저 공장 사장이 BMW를 타고 다니는데, 저 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은 과세특례자로 돼 있더만요. 보니까 과세특례자. 그러니 그 베트남의 그 부패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저렇게 큰 공장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신고를 해놓고 사업을 하고, 사장은 이제 BMW를 타고 다닙니다. 저 당시에 그 직원들 월급이, 베트남 사람들 월급이 10,000원 안쪽이 안 했었을까, 이제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데,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. 그 하이지엉에서 그 하이퐁항으로 가는 도로를 그 세계은행인가 그 AID라는 그런 기관에서 차관을 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, 몇 번을 해도 계속 불합격을 맞는 겁니다. 몇 번을. 그 내용이 뭐냐. 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거죠. 아스팔트 포장을. 근데 육안으로 탁 보면은 아스팔트가 기가 막히게 깔린 겁니다. 쫙 새로 만든 도로니까. 근데 그 아스팔트의 두께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깔았냐면은 거의 A4지 종이의 두께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, 그걸 까보면은 그 아스팔트 다 팔아먹고 그렇게 얇게 이제 덮어놓은 거죠. 살짝 발라놓은 거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AID라는 기관에서 그 원조를 해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공사는 반드시 해당국의 업체가 하게 돼 있는데, 베트남만은 유일하게 이제 그 해당국 업체들을 참가를 안 시켰다고 하는 그
일화가 있었을 만큼 베트남의 부패는 극심합니다. 정말로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이나 이런 데와 달리 철저한 비밀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. 외부에서는.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성격적인 차이가 벌써 있습니다. 성격적인 차이가.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호치민이라고 그러죠, 우리말로. 그 사람을 거의 신격화 해가지고 그 베트남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구심점을 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합니다. 뭐 중국은 예를 들면은 모택동 이후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택동을 신격화하거나 뭐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. 그냥 중화사상 뭐 이런 거지만 베트남은 아주 철저하죠. 그래서 그 호치민 박물관 앞에 가면은 초대형 그 베트남기를 걸어놓고 그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하계식을 합니다. 하계식을. 그럼 이제 시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걸 보면서 막 울죠. 그런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민족성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털리고 오게 돼 있습니다. 철저한.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의 정부 대 정부 이런 차원도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. 굉장히 미흡한데 이제 한국이란 나라의 그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하죠. 그런 면을 아시고 베트남으로 진출하셔서 그리고 한국 사람의 그 긍지와 그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의 인식을 잘 갖고 그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베트남에 가셔도 꼭 그 열심히 일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. 이야기를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